안녕하세요. 모아바 이현철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투자할 때 세를 맞추잖아요. 세를 맞출 때 뭘로 맞추십니까?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죠. 아마 대부분 전세로 맞추는 것을 당연시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혹시 월세 맞춘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게 아파트는 갭 투자. 그리고 나는 그냥 월세 수입을 좀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파트를 사지 않고 뭘 사냐?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상가. 그리고 돈이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은 오피스텔. 그리고 오피스텔은 좀 싫다 하는 분들이 이제 완전 소형 아파트. 이렇게 아마 물건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전세만 생각하고 월세는 상가나 오피스텔 아니면 완전 소형 아파트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냐면 아파트를 사서 당연히 전세를 놓는 게 아니고 월세를 놓는 건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어떤 게 수익이 많은지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매물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매물을 찾아봤는데 사실 뭐 이걸 사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냥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막 여기저기 지도 보고 그냥 찾다가 우연히 걸린 겁니다. 지금 뭐 얘 같은 경우는 자, 매매가가 얼마냐? 자, 매매가 보면 여기 84제곱미터죠. 그러니까 33평짜리. 33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3억 7천입니다. 3억 7천. 3억 7천이고요. 그 다음에 3억 8천짜리 매물도 있고 4억짜리 매물도 있네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다라면 뭐 이런 거 사진 않겠죠. 3억 7천짜리 고층의 로얄층 뭐 이런 거면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 자 매매가 3억 7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이제 얘가 전세는 지금 얼마 할까? 전세를 보니까 지금 2억 8천이 거래가 됐네요. 최근에 5월 4일날 2억 8천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2억 8천은 나가겠구나. 2억 8천. 그리고 그럼 얘는 월세는 도대체 그러면 얼마가 나갈까? 자 보시면 월세가 나와 있는 매물이 3천에 100이 나와 있고요. 근데 저층이네요. 저층. 2층짜리. 그 다음에 없네요. 매물이 없습니다. 네. 매물이 지금 딱 하나 있는데 3천에 100의 저층이에요. 중간층이라면 3천에 100을 더 받으려고 할 텐데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는 지금 3월 달에 2천에 105 2층이네요. 2층. 와. 2월 달에는 3천에 90 12층.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2천에 90. 지금 계속 월세가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네요. 여기도. 그러면은 지금 여 밑에 시세를 보니까 3천에 80에서 90 뭐 이렇게 시세가 좀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 3천에 100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 중간층 고층을 사게 되면 3천에 100은 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3천에 100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3억 7천짜리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2억 8천에 놓는 것과 월세를 3천에 100만 원에 놓는 것과 어떤 게 나을 건지 한번 수익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을 따져보려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죠.
자, 첫 번째,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전세와 이 월세를 놓는다고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자, 매매가는 둘이 동일하게 3억 7천에 매수를 합니다. 3억 7천에 매수를 하고, 자,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2억 8천에 전세를 놨죠. 그러면 얘 투자금은 얼마죠? 얘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이죠. 네. 여기서 얘 마이너스 얘는 9천만 원. 네. 그 다음에 월세를 놓는 경우는, 자, 아까 월세는 3천에 100이라고 했죠. 월세가 3천에 100. 자, 보증금은 3천, 그 다음에 월세는 100만 원. 그러면, 자, 월세를 놓는 경우는 그냥 매매를 3억 7천에 사서 보증금 3천만 받으면 실제 투자 금액이 3억 4천이 되죠. 이렇게 투자할 바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예, 이거는 좀 너무 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은 월세를 놓는 거는 대출을 낍니다. 대출을 끼워야, 이 레버러지 투자가 돼서, 수익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출이 얼마가 나올까요? 보통, 아파트 시세 대비 한 70% 규제가 일단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규제까지 막 적용을 하면은 이거는 너무 이제 상황이 막 다양해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70%를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매가의 70% 곱하기 0.7. 그러면 2억 5,9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실제 투자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매매가에서 마이너스 보증금 마이너스 대출 금액. 그러면 8,100만 원. 이 뭐죠? 전세는 9천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월세를 놨더니 8,100만 원이 된 거예요. 일단은 투자 금액은 지금 월세가 더 적게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을 한번 따져봐요. 전세를 놨을 때 수익은 무조건 매매가가 올라야 되죠. 그럼 매매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월세를 놨던 물건도 얘는 똑같은 물건이니까 똑같이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도 차익은 대충 그냥 한 1억으로 잡아볼게요. 1억. 여기도 1억. 자, 여기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양도 차익 나누기 투자금, 그리고 나누기죠. 나누기. 그 다음에 곱하기 100. 그럼 111%가 됩니다. 자, 여기는 투자 수익이 얼마냐? 일단 여기는 월세 수입이 있고요. 월세 수입이 있고 여기가 이자가 나가야 되죠. 자, 이자는 얼마일까요? 자,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를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3%를 잡아 볼게요. 3%. 지금 3%보다는 아마 적을 겁니다. 근데 좀 높게 잡아서 3%. 자, 3% 잡아보면 곱하기 0.03 나누기 12. 한 달에 나가는 돈이니까. 그러면 이자가 64만 7,500원이에요. 좀 남네. 월세 100만 원 받아서 이자 64만 7,500원 내고 나면
많이 남네요. 다달이 한 35만 원 정도 수익이 생깁니다. 다달이. 와, 이거 괜찮네요. 자, 그럼 투자 수익을 한번 따져볼까요? 투자 수익은 투자금 대비 월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2년에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월세 수익이 2년 동안 발생하죠. 자, 그러면 자, 계산하기 좀 복잡한데, 자, 먼저 수익은 먼저 이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월세가 2년치. 월세에서 이자를 빼야 되죠. 그러면 자, 아이고. 자, 월세에서 마이너스 이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달치입니다. 한 달치. 그럼 곱하기 2년치니까 24. 그죠? 그리고 가로 닫기. 그 다음에 나누기 투자 금액. 그리고 곱하기 100. 134%. 오! 야,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자, 전세 투자했을 때는 투자 금액도 많은데 투자 수익률이 111%고요. 월세를 놨을 때 투자 금액이 8,100만 원으로 투자 금액은 줄고 여기서 투자 수익이 진짜 얼마 된지 한번 볼까요? 투자 수익이 얘 플러스 월세 마이너스 이자 곱하기 24개월. 2년 동안에 846만 원이 더 생기네요. 846만 원. 자, 지금까지 아파트 하나를 찍어놓고 사가지고 월세를 놓을 것인가 전세를 놓을 것인가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로 놨을 때 수익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도 적었어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월세가 좋죠.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자라면 월세를 놓을 겁니다. 월세. 그런데 자, 이렇게 좋은 월세 투자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아파트를 살 때 갭 투자만 얘기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자의 상황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접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월세 투자의 장단점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금액 비교만 했을 때는 월세 투자가 월등히 좋을 수도 있어요. 월세 투자가 어떻게 좋냐 나쁘냐를 따져보냐면, 첫 번째는 월세로 받는 금액 있죠. 월세 금액이 대출 이자보다 높아야 돼요. 이자 3%로 따졌을 때 64만 5천 원보다 100만 원이 월등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파트의 월세 시세를 봤는데 3천에 60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자보다 적게 나오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일단 고려 대상이 제외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자, 대출을 받습니다. 월세는 대출을 받는데 지금 제가 70%로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70%를 받고 거기에 월세 보증금 3천을 더했더니 전세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 금액이 훨씬 줄었어요. 전세는 9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고 월세는 8,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차이냐? 전세가율의 차이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있는데 3억 7천 대비 전세가 2억 8천이었죠. 전세가율을 한번 따져볼까요? 2억 8천 나누기 3억 7천 곱하기 100. 그럼 몇 프로죠? 75.67%입니다. 75.67%. 여기 보시면
전세 보증금과 대출을 합했더니 2억 8,900이죠. 900만 원만큼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과 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보다 전세 금액이 더 높으면 전세가 좀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져볼 때 두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는 전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놨을 때 대출 금액과 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어떤 게 크냐. 그래야 이제 투자 금액이 많아지냐 적어지냐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월세 보증금하고 대출 금액을 더한 게 전세 보증금보다 많다. 그러면 월세 투자가 좀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대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전세 금액이 훨씬 높을 경우에는 전세가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는데 문제는 월세 투자의 단점이 있어요. 전세는 한번 맞추면 사실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월세는 약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단점이 뭐냐? 첫 번째 단점은 월세가 다달이 꼬박꼬박 들어와야 돼요.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내다가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자예요, 이자. 이자를 다달이 내야 되잖아요. 월세가 안 들어와요. 월세가 안 들어오면 문제는 이자를 낼 돈이 필요해요. 월세가 들어와야 이자를 냈는데 월세가 안 들어와요. 그럼 이자는 나가야 되죠. 내 돈, 생돈이 일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낼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이 내가 빡빡하게 살고 있다. 월급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인데 뭐 생활비 하고 뭐 내고 하니까 다 이걸 200만 원 써버린다. 그럼 여윳돈이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월세가 안 들어왔을 때 나는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자를 못 내서 경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문제, 세입자를 맞추는 거에 있어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냐, 세입자는 월등하게 전세 상품을 선호합니다. 자, 지금도 전세가 2억 8천이죠. 세입자가 만약에 전세 2억 8천짜리로 들어와서 전세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세 대출이 80%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억 8천에 곱하기 0.8은 2억 2,400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현금으로 들어갈 보증금은 얼마죠? 5,600만 원이네요. 이 사람이 나가는 이자는 대출 이자를 대충 계산해 보면 그냥 3%로 그냥 높게 잡아 볼게요. 보통 전세 대출은 2%대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3%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0.03, 그 다음에 다달이 내야 되잖아요. 다달이 내는 거를 따져보면 나누기 12 하면 5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2억 8천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보증금 5,600만 원에 월세 56만 원짜리를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세로 안 들어가고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3천에 1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는 월세 부담은 44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한 달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게 돼 있어요. 보통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길어야 2달에서 3달 정도 후에 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이 기간 안에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맞춰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세입자를 못 맞추면 이제 자금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죠. 잔금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이때 잔금을 못 치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금을 잘못하면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세입자를 빨리 맞춰야 되는데 월세를 맞추려고 하다가는 잘못하면 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사실 단점이 될 수 있죠. 이걸 고려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간을 버틸 여력이 있다. 그리고 약간의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월세를 맞추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여윳돈이나 이런 게 없이 빡빡하다. 세입자를 못 맞추면 절대 그 잔금을 치룰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세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상황별로 유리한 것을 한번 고려해 봐가지고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투자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전세로만 간다 이게 아니고 월세 세입자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많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증금을 많이 맡겨놓고 세를 사는 것보다 보증금을 최대한 적게 내고 사업을 하니까 다달이 들어오는 수입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월세를 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무조건 맞추기 어렵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상의해가지고 세입자가 빨리 맞춰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해가지고 자기 상황에 맞는 유리한 선택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게 바람직한 투자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투자법. 새로운 투자법은 아니죠. 원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분석하는 법을 잘 모르고 계셨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